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 체질에 대한 얘기들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체질별 섭생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체질을 우선은 떠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섭생법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누가 고칠까요? 자, 우리가 병원에 찾아올 때 의사들, 우리 한의사들이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좀 도와주는 역할, 기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낫는 거는 내 몸에서 낫게 돼요. 내 몸이 고치게 돼요. 병은 그럼 누가 걸리게 할까요? 한의학적인 관점은 자, 병균이라는 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변에 다 있어요. 네, 지금도 바이러스들 그게 심하게 많이 있으면 생기는 건가요? 심하게 많이 있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래요. 뭐 한 번씩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그러면 없던 세균들이 막 이제 주변에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걸리느냐? 아니에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병이 걸리게 하는 거, 우리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살아가는 습관들, 행동하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깨지게 되면은 내 몸의 균형도 좀 깨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내 일상생활 습관들을 잘 지켜나갈 때는 몸의 건강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거를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살아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체온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간단한 활동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요. 그리고 간단한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고. 자, 이게 하루에 있어서 가장 뼈대예요.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이 시간을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가볍게 하루에 노동을 하는 거,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이렇게 가벼운 몸을 움직이는 시간, 이렇게가 우리가 일상의 뼈대라고 얘기를 해요. 뼈대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근데 이 뼈대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무얼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더라도 그렇게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주변에 살이 이렇게 확 쪘다가 그리고 또 살이 확 빠졌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뼈대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뼈대만 잘 지켜나가면은 그런 문제들은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는 거, 잠드는 시간,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내가 항상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녁에 아무리 늦게 잤어도 일단은 7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는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잠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 4시간만 자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9시간을 자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개인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일찍 자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늦게 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게 자시예요. 우리 간에서부터 이제 피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동안 쌓여있던 피로 물질들이 밤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 간에 가서 간이 이제 깨끗하게 여과를 해줘요. 그래서 간이라는 건 이런 필터, 정화기, 정수, 이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자시예요. 자시가 몇 시인지 아나요? 자시요? 자시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때를 이제 자시라 그래요. 자시에는 자셔야 돼요. 자시 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이 들어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런 각종 호르몬들,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 시간에 잠이 안 들어있으면 그게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좀 계속해서 늦게 자는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정해놓고 좀 일찍 주무시는 게 몸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현대인들 보고 해 떨어지면 주무세요. 원래는 우리가 해 뜨면은 일어나고 해 지면은 자고. 원래는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밤중에도 대낮처럼 밝게 전구 켜고 산 지가 이제 한 세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껏해 한 3대밖에는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도 해 떨어지면은 자고 해 뜨면은 일어나고 이 리듬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보고 계속 해 떨어지면 바로 주무세요 하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좀 일찍 자는 날을 만들어 놓고 피로를 계속해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위를 넘으면 이제 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씹는 것들 보면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오른손잡이 계속 오른손만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 쓰고 하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져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모모 성형외과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거는 자연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작품들은 다 조금씩 이렇게 좌우가 좀 비대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쪽만 사용해서 그래요. 한쪽만 사용하는 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점점점 몸이 틀어져요. 많이 틀어질수록 몸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계속 오른손으로만 글씨 쓰는 것처럼 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씹는 것도 한쪽만 씹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돼요. 오른쪽 씹는 사람은 오른쪽만 씹다 보니까 얼굴 턱이 좀 이렇게 틀어져요. 턱이 틀어지면은 고개가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게 기울어요.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자, 이 목이 기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있는 척추들이 다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허리까지 다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척추가 또 다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이 턱 균형을 잘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씹는 거 내가 한쪽만 씹는다 그러면은 안 씹는 쪽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안 씹는 쪽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빨이 안 좋아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빨이 안 좋아서 이쪽을 잘 못 씹는다 그러면은 치과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은 음식은 이쪽으로 씹더라도 반대쪽으로 껌을 좀 대신 씹어주세요. 그래서 껌 반대쪽으로 계속 씹어서 이 균형을 좀 잘 맞춰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몸의 균형을 잡는 거는 턱하고 골반이에요. 이 두 개만 균형이 잡으면 목하고 허리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허리나 목, 척추는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반 높이 맞추는 거, 우리 바닥 생활, 우리 온돌 문화라서 이 바닥에 앉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닥에 앉게 되면 이렇게 다리를 포개고 앉죠. 포개는 것도 꼭 한쪽만 포개요. 보면은 양쪽으로 한쪽은 되게 불편하고 한쪽은 익숙할 거예요. 근데 계속 익숙한 쪽만 포개다 보니까 골반이 다들 조금씩 좀 틀어져 있어요. 앉아있을 때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습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 있을 때 양쪽으로 디디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짝다리를 짚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균형을 다 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좀 신경 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의 자세가 좀 똑바로지는 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좀 수그리고 생활을 해요.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 보면은 폐도 좀 압박을 받고 소화기도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좀 감기가 걸리더라도 목감기가 자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숨 많이 차하고, 그 다음에 심장도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심장이나 이런 위장 쪽에 문제가 좀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피고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일상적인 거고, 우리 또 씹는 거, 우리가 식사를 보면 다들 좀 급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한 서너 번 씹다가 보면 이렇게 꿀떡 삼키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효소들이 좀 필요해요. 네. 효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효소가 어디에 효소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효소라 그래요. 대사작용을 하는 게 우리 몸에 살아있는 이런 생명활동을 하는 거. 계속 36.5도 체온도 유지를 해줘야 되죠. 뭔가를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해독하고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효소들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 구조라서 열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익혀서 먹게 되면은 효소가 금방금방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익혀서 먹다 보니까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효소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소화를 시키려면은. 그래서 효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사에 쓰이는 효소. 대사라 그러면 생명활동이라 그랬죠. 호흡하고 심장이 계속 뛰고 계속해서 장이 움직이고 이런 데 쓰이는 효소하고 그다음에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방금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를 분해하고 하는데 효소들이 필요해요. 소화시키는데. 자, 근데 소화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대사작용을 하는데 효소가 많이 소모가 돼서 대사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같은 건가요? 둘 다? 둘 다 효소량은 몸에 있는 효소량은 거의 비슷해요. 일정해요. 근데 소화 쪽으로 효소를 내가 좀 덜 사용한다 그러면 대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대사 쪽으로. 그래서 내가 좀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기력하고 무력해지고 계속 피곤해요. 왜 그러냐? 대사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대사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소화 효소를 좀 덜 사용을 하면 대사력이 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화 효소를 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꼭꼭 씹으면 돼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은 덜 익혀서 먹어야 돼요. 첫째는
좀 덜 익혀서 먹으면은 그 음식물 자연적으로 있는 그 안에 있는 효소들이 파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음식들이 튀긴 음식들이에요. 엄청나게 고열로 다 튀겨버리면 다 파괴가 돼버리죠. 그럼 필요한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칼로리만 남는 식품이 돼요. 그래서 튀긴 음식들 안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음식도 튀겨버리면은 우리가 좀 살아있는 음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튀긴 음식들 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익힐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고열로 익히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그냥 붓거나 찌거나 이런 정도. 그리고 데칠 때도 살짝만 좀 데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죠. 우리가 뭐 생식을 먹었더니 별의별 병을 다 고쳤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생식을 잘 안 먹던 사람이 생식을 먹으면 엄청난 이제 효소들이 몸 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이제 대사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잘 작동이 되지 않던 것들을 다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날 그러면 익히지 않고 뭐 생것만 먹느냐? 그러면 좀 맛이 덜하잖아요. 조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방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씹는 거, 오래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튀긴 음식을 먹더라도 꼭꼭 씹으면 괜찮을까요? 약간 덜할까요? 좀 질문이 어렵다. 일단 튀긴 음식을 아무리 씹어도 좀 안 튀긴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왕이면은 음식 자체도 좀 효소가 잘 보존되게 만들고 그리고 좀 꼭꼭 씹기까지 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튀긴 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꼭꼭 씹어서 먹어요. 그래서 충분히 씹어가지고는 이 침하고 충분히 버무리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해서 두세 번 씹다가 꿀떡 삼키고 이러면은 우리 물만 마셔도 저는 살이 쪄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체중이 안 늘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꼭꼭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씹어서 식사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요새 보면 가장 많은 질환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질환들이 대사질환들이잖아요.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대사력이 자꾸 저하가 되니까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찌고 피가 탁해지고 그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습관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무얼 먹든지 음식 종류는 물론 이제 내 체질에 맞게 음식 종류를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잘 씹어서 먹는 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씹을 때마다 한 50번씩 보통 자기 나이 수대로 씹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대다 그러면 30번, 내가 50대다 그러면 50번, 50대 이상은 50번씩 씹으면 돼요. 네, 그렇게 씹어서 삼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마치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으로만 생활해 보세요라는 것처럼 상당히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도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공통적으로 지키면 좋은 섭생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시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